이 포함된 음식을 많이 드신다. 이 부분에 전립선 암 환자가 엄청 적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아, 이 그렇게 좋군요. 오, 꽤 많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예. 그러면 뭐 먹으면서 등산을 해야겠네요. 아, 그 좋은 방법이에요. 먹으면서 계속 먹으면서.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같이 하시기로 했잖아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저는 건강에 관심 많은 개그맨 송중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인사해 주시죠. 저는 한의사 서은경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주로 어떤 걸 전문으로 보시나요? 한 30년 정도 되는데 네네네. 특별히 가장 어려운 전립선을 디톡스요법으로 치료하는 전립선 전문 한의사 이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아, 전립선 전문. 전립선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독소가 잘 배출이 안 되는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전립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학 용어로 말하면 전립선 혈장 장벽이라고 하는 장벽이 전립선에 배치가 돼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물질이 잘 통과도 못하고 예. 그다음에 전립선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밖으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이 문제가 있는 아주 특별한 장기인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립선 전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 30년 전립선 맛집을 또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예. 네, 그렇게 봐주시면. 오늘의 사연도 거기와 또 연관이 돼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5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아이들도 장성했고 고생 끝에 이제야 좀 취미 생활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인생을 즐겨보려고 계획을 했더니 이게 웬걸요?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금보다 젊었을 때 주변의 형님들이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요. 50대가 되니 저에게 귀신처럼 이 문제가 찾아오더라고요. 바로 이거네요. 그건 바로 소변 문제입니다. 아, 원장님 잘 오셨습니다. 남성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전립선 문제가 생긴 거죠.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워서 밤낮이고 변기가 닳도록 화장실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나마 회사나 집에서는 화장실을 편히 다닐 수 있지만 문제는 바깥 활동을 할 때입니다. 그쵸? 뭐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운전할 때 특히 차에 있을 때 정말 미치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자 취미가 바로 골프인데 얼마 전 라운드를 돌면서 소변을 하도 자주 다녔더니 여러모로 민폐를 끼치게 되더라고요. 그쵸? 이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분위기가 깨지죠.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변 신호가 더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비뇨기과 약을 먹어도 봤지만 약을 끊으면 금세 또 반응이 와서 지금은 아예 약도 안 먹고 있는데요. 치료기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재발하지 않는 그런 치료를 제발 받고 싶네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성인 남성의 50%가 전립선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전립선이 건강해져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저는 궁금한 게 왜 나이 들수록 이 소변 문제가 생기고 왜 자주 이렇게 가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떻게 뭐 저하가 되는 건가요? 이 전립선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나타나는 두 가지 문제가 첫 번째가 소변 관련 증상, 네. 두 번째가 성기능 관련 증상. 뭐 소변 횟수가 너무 많아진다거나, 네네. 아니면 너무 자주 본다든가, 아니면 시원하게 못 본다든가 여러 가지 증상이 있고요. 이 전립선이 방광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네. 이 전립선 안에 요도가 지나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요도가 좁아지는 경우, 그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겠죠. 네네. 또 하나는 전립선에 염증이 있거나 전립선 내부에 어떤 그 독소가 쌓이게 되면 방광이 자꾸 자극을 받아요. 방광염 환자들의 증상이 뭐냐 그러면 소변이 안 찼는데도 계속 소변을 보러 가는 그 증상이 생기거든요. 아, 이게 약간 신경성으로. 방광의 자극이 뇌로 전달되니까 네네.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양약이든 한약이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립선에 특별한 장벽이 있다 보니까 네네. 약이 침투가 안 돼서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오. 이 전립선 장벽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약효를 거기에 작용을 시킬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그럼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게 뭐 디톡스 치료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치료 방법도 있습니까? 자, 약물요법으로는 네. 이 장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약이 있다. 제가 그렇게 이제
광고를 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전립선은 사실은 40세가 넘어가면서 이 혈액순환력이 뚝 떨어지게 돼요. 일반적으로 40세가 넘어가면 0.1도씩 체온이 심부 체온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전립선의 혈액순환력도 점점 떨어지게 되죠. 네네. 전립선의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이쪽에 문제가 이제 증폭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네네. 운동요법 중에서 전립선에 그나마 혈액순환을 잘 할 수 있는 운동이 무엇이냐? 그 운동이 무엇입니까? 제일 좋은 게 등산입니다. 등산이요? 최악인데요. 제가 경사도가 있는 운동을 하게 되면 전립선 쪽으로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됩니다. 사실 이미 문제가 생기고 나면 등산을 해도 사실 큰 호전이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치료가 되고 난 후에 이 상태를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가 그 단계에서는 이 등산 운동이 굉장히 좋고요. 골프 하실 적에 절대로 카트 이용하지 말고 열심히 걸어 다니면 걸어다녀라. 전립선 암에 대한 자료를 비교를 해보시면 네네. 지역별로 그러니까 국가별로 전립선 암 환자의 숫자가 6배 차이 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섭취하는 음식 중에서 네. 아연이 포함된 음식을 많이 드신다. 이 부분에 전립선 암 환자가 엄청 적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아연이 그렇게 좋군요. 오. 굴에 아연 많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예. 식품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그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건 사실 힘들기 때문에 요즘 보충제로 많이 들어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영양제도 도움은 되는데 이 독소를 빼낼 만큼은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함정이죠. 네. 그러면 뭐 굴 먹으면서 등산을 해요. 그 좋은 방법이에요. 예, 굴 먹으면서 계속 먹으면서. 예, 산에서. 어쨌든 이 전립선 문제 참 다들 이게 고민인데 30년 전통의 또 전립선 맛집을 운영하고 계신 우리 원장님께서 시원하게 해결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나빠지면요, 여러분들 더 이렇게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요. 건강할 때 이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전립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조금 더 흔들어주세요.